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증입니다. 이번 시간엔 기본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둑에서의 기본기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특정 모양에서의 어떤 틀이 되는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에서는 특수한 형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늘 둘 법한 수만 생각해서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을 봐주실까요? 단수치고 흙이 이렇게 세모표를 이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배기시라면 어떻게 두실까요? 아마도 지금 여기 끊어지죠? 배기 손빼미 여기 끊어지니까 이곳을 아마 이렇게 잇지 않으실까요? 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백이 당연히 다른 데를 둘 수는 없어요. 끊어 먹히니까. 자, 이쪽을 가일수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으실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네. 놀랍게도 이곳은 이렇게 이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으면 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를 백이 이으면 흙은 이곳을 당연히 막을 것입니다.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이곳을 가일수를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가일수를 해야만 합니다. 가일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막았는데 백이 손을 빼고 예를 들어 다른 데를 두었다고 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둘까요? 당연히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흙에게는. 이곳을 붙임당하면 백은 이것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백은 막아야 되죠. 그때 여기 이것을 쳐서 패로 버티는 수가 있죠. 이 패는 흙이 꽃놀이 패죠. 왜냐하면 흙이 죽어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흙은 이 패를 쳐서 이게 잡힌다 해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백은 잡아있던 것이 패가 나서는 손해죠. 그렇다고 여기를 막았을 때 이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이것을 이어서 여기를 선수로 막혔죠? 그러면 이것을 막히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선수로?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이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단수치고 이것을 막히면 받아야 되죠. 결국 백은 후수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형태의 기본기를 알아두시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으니까 막혔죠. 막히니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듯이 여기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 이 형태에서 누구라도 여기를 이을 거예요. 그러나 프로들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프로라면 여기서 이렇게 호구 치는 수쯤은 뻔히 볼 것입니다. 자, 이 호구 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면 흙은 이곳을 막아도 이젠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호구가 자, 이 차이입니다. 여기 이어져 있을 때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서 패가 났는데 이것이 여기가 있자 막아도 손을 뺄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여기 못 들어가니까 백이 한 수 빠르죠. 백이 흙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빠져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막아서 백은 손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점을 잡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수 처음 보셨죠? 여기를 호구 치면 흙은 이곳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후수이기 때문이죠. 그럼 차후에 흙이 여기를 안 막는다고 치고 다른 데를 갔다고 치죠. 그럼 나중에 여기를 한 칸 뛰면 얼마나 많이 부서지나요? 또 이곳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껴붙인다든지 이렇게 끊는 약점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수법이 백한테는 있어요. 여기가 안 막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것만 두더라도 아까 이 석점을 다 놓고 다 썼는데요. 이제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들이 전부 집이죠. 게다가 여기 붙이면 또 깨지니까 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득인가요? 당연히 이득일 수밖에 없겠죠. 흙돌이 여기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여기를 선수로 막힐 그게 아닙니다. 잘 보면 이렇게 좋은 수는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0차례고요. 자, 100차례고 이 넉점과 흑 두 점이 수장전을 하고 있죠. 자, 당연히 100은 하나, 둘, 세수, 흑은 하나, 둘, 세수. 100이 먼저 두면 당연히 잡겠죠. 자, 이게 무슨 문제야? 젖히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젖히면 이 두 점을 완전히 잡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단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젖히는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먹어치면, 자, 때리면 이제 빠져서, 이거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길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이 한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작전이죠. 백은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리으면 여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잡혔습니다, 백이. 백이 여기서 먼저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잡혔어요. 먹어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뻔한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예전에 바둑 동아리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마추어 여러분께서 한 분께서 이걸 젖히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분도 이거 먹어치는 수를 못 보시고 그냥 이렇게 두고 마시더라고요. 나중에 끝내기 이렇게 하고 마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로 젖혔다가는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 먹어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면 여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백은 갑자기 잡을 수 있는 것을 이게 패를 해야 됩니다. 이 패는 그냥 흙이 공짜 패예요. 흙이 잡힐 게 이렇게 패니까요. 게다가 패라도 지는 날에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 죽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항상 수를 조일 때는 이거 젖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요쪽에 단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젖히는 수마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태에서 이 젖히는 거는 이 먹여쳐서 패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패 말고 그냥 잡을 수는 없을까요?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실전에서 백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패를 내지 않고 말이죠. 자, 수가 있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젖히는 거 외에 좋은 수가 있긴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렇게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일선을 빠지는 것이 묘수입니다. 이것은 기본기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맥점입니다. 오늘 이걸 보셨으면 반드시 잊지 말고 머릿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빠지는 수가 묘수로 이 흙을 패를 내지 않고 잡을 수 있죠. 자, 이곳을 메웠을 때도 자,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 젖히지 말라 그랬죠? 지금도 먹어치면 안 됩니다. 자, 애초에 여기를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젖혔을 때 이 젖힘수가 아니라 이 배 붙이는 수로 수를 메우기 위해서 이걸 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도 이 막으면 잡고 있죠, 백이 흙을. 흙은 이것도 못 들어가고 이것도 못 들어가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빠지는 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을 젖히더라도 이렇게 배 붙이는 수까지 완벽하게 아신다면 이쪽의 기본기는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뜻 실전에서 이런 수가 떠오르지는 않겠죠. 네, 이게 바로 떠오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프로급 실력이 아니신 다음에야 말이죠. 자, 이렇듯이 자, 여기도 또 보셨죠? 자, 이렇게 뻔한 수만 생각해서는 이렇게 뻔한 수 또 이렇게 뻔한 수만 생각해서는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냥 잡는 것을 이렇게 빠졌으면 그냥 잡는 것을 이렇게 젖혀서 패로 만들거나 이게 패로 만들거나 자, 다음에 이렇게 이쪽이 선수로 막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뒀으면 안 막힐 것을 여기로 안 막힌다 그랬죠.
이렇게 뻔한 수를 넣어서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사실 바둑에서는 뻔한 수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마다 좋은 수도 달라지는 게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매 상황마다 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모양마다 많이 눈에 담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퍼뜩퍼뜩 떠오르는 것이죠. 즉 세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 번 봐가지고요. 자, 농구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어떤 걸 연습하나요? 가장 쉬운 레이업. 농구 선수들에게는 1도 아닌 레이업 슛을 연습합니다. 농구 선수가 레이업을 못해서 레이업을 연습할까요? 그렇지 않죠. 농구를 안 할 때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꾸 죽게 됩니다. 그 세포를 깨우기 위해서 쉬운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죠. 바둑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많이 눈에 담아둬야 실전에서 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시려면 앞으로 제 강좌를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저의 설명도 듣고 하시면 앞으로 실전에서 좋은 수를 발견할 기회 또한 많아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